안녕하세요, 스피어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스피어가 아주 미묘구리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자리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안착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다시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당분간은 터져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올라가면요, 어차피 찍혀 눌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루할 정도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든 아니면은 지루한 구간을 반복을 해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기만 하시면은 결국은 윗자리로 갈 수가 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터져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인내를 발휘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 스피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지, 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오대리가 공부해온 내용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잘 상승해줬죠. 이거는 시장 흐름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상승한 것도 맞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하락을 멈출 만한 사건들은 이미 정리가 되었어요. 오대리가 이 내려갈 때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이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때 얘기 드렸어요. 29일만 지나면 된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진짜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바닥 찍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바닥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급변을 한 것이냐?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수세가 멈췄습니다. 당장은 예탁금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올랐죠. 원래는 1,000만 원이었고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되고 채권도 포함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일단은 신규로 매수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조건에다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앞으로 매수를 할 때는 이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20%까지만. 이것을 제한함으로 해서 일단 당장 매수세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도 다른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80% 다른 데에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지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삼전도 어차피 실적 발표했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면은 둘 다 일단 당장 상승할 만한 무언가 없는 상태죠. 재료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도세가 잡히면서 시장이 풀려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다 합해지면서 일단은 시장으로 돈이 풀리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하락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올라가려던 분위기에 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늦게 지정당하는 게 나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몇몇 종목들은 이제 투자 경고 오늘 지정당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서까지 급등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종목들이에요. 즉 세력, 잔존 세력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면서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 거는 둘째치고 너무 티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건전 요소 때문에 투자 경고 지정당한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진짜 반강제로 틀려 막히게 되고, 심지어 원래라면은 한 160% 상승할 수 있었던 거, 그 상한가 자체가, 상한선 자체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 160%가 110%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골 때리죠.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스피어에 들어와 있는 세력은 아주 양반입니다. 양반. 급할 게 전혀 없어. 저는 오데리는 진짜로 이렇게 종가 조정 세밀하게 하는 세력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엄청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엄청 아주 뭐랄까, 아주 온건파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온건파 세력이에요. 진짜 아예 투자 경고라는 그 지정 예고가 뜨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게 올리고 있어요. 급등을 해도 절대로 60% 선에 접근을 하지 않도록, 여기를 넘지 않도록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심지어 T-15일 선 기준까지 따져가면서 100%짜리 따지면서 아주 온건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T-5일 기준 60% 상승선은 이미 많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간 그 지점이에요. 사실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자리로는 확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는 맞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무엇이다? 지금 T-15일 선이 딱 이날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날인데 이제부터는 멈춰 있다가 하락을 하는 구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지금까지는 T-5일 선이 T-15일보다 낮다 보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T-5일 기준으로만 막아두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버티는 구간부터는 이제 T-5일이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락 구간에 도착을 하죠. T-5일이랑 격차를 벌려나가는 구간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오대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팩트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력의 목표는 언제까지나 투자 경고까지다. 매매 정지가 아니에요. 투자 위험으로 추가로 상승을 시키면서 위험도를 상승을 시키면서 매매 정지를 당하는 것은 절대로 목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스피어처럼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는 매매 정지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은 기관이 이렇게 위태로운 종목 세력이 누구 딱 봐도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관도 투자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세력이 이렇게 급등 만들 때 투자 경고 이용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매매 정지 당하면서까지 막 주가를 급등시킨다? 그거 안전하게 보질 않아요. 한 번까지는 봐줘도 이제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대량 매도해버립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리면서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여러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하한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한가 가버리는 종목을 기관이 당분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지켜봅니다. 투심이 언제 회복되는지 지켜보느라고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상처 입은 개미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는다고요. 또 이 투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투자 경고를 노려서 급등을 만들려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많은 눈치를 봐야 돼요. 하방에 대해서는 개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상방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기관들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짝 골치 아파요. 아주 눈치 이 양 세력에 껴가지고 그 미묘한 선을 조정을 하면서 급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필 딱 그 고난이도 상황에 도착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T- 이제 5일이 T-15일보다 비싸진다. 심지어 이제 T-15일이 하락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급등을 시킨 다음에 T-15일 되는 이 핑크색 선, 그날이 최저점이 되죠. 이 제일 바닥 기준으로 15일 기준이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겠죠. 가장 강한 천장이 될 것인데 여기를 급등을 시켰다가 한번 찍어 눌러? 그렇게 되었을 때 개미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푹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만히 두나요? 가만히 안 두죠. 확 나가버리겠죠. 와, 역시 얘는 잡주였어 하면서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하락세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너무나 강하고 길었기 때문에 또다시 개미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투심을 다시 불지피기가 세력으로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을까, 어느 쪽이 조금 더 개미의 투심을 남겨둘 수 있을까를 고심을 해보건데 그냥 일단은 멈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두 가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개미를 살살살살 턴다. 일단 개미 물량은 뺏어야 되다 보니까 살살살살 털 수는 있습니다. 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구간 안에서일 거니까 우리는 눌리는 지점에서 매수해 주셔라. 어차피 이 핑크색 선 도달하는 21일까지는 맘 놓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올라가면은 그냥 찍혀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냥 21일까지는 멈춰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버텨보시자. 버티고 기다리시기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T-15일 선도 올라가게 되고 T-6일 선은, 아니 5일 선은 25,900원 선, 이 언저리에서 하여튼 60% 상승한 자리까지 일단은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도 확장이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오대리가 계속 강조드리죠. 스피어는 이 42,000원 무너뜨릴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거기 무너뜨릴 종목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회복해야 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42,000원 선도 맞아요. 42,000원까지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인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 기준으로 60% 상승을 하면은 41,440원이에요. 굉장히 멀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 조금만 버티다가 상승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피어를 굳이 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 심지어 2분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것인가?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세력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2분기 실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지만 결국 2분기 실적도 수주를 워낙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아 나갔었고 수주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스피어는 그게 있어요. 일단 수주를 받으면은 원래 일정이 있죠. 예정된 일정보다 변동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정된 일정에 비해서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금 당겨지거나 그런 경향성은 좀 있기는 한데 하여튼 돈 회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스페이스X가 결제 자체는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품을 해놓고 돈 안 줘 안 줘 하면서 버팅기는 그런 경향은 일단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돈 회수 자체는 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막 딸릴 것이다. 앞으로 막 내려간다. 막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을 높여 나가면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여기 여러분 지금도 매수하셔도 돼요. 바닥은 놓치셨을지라도 그래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결국은 회복할 자리는 42,000원입니다. 그리고 42,000원 뚫기만 하면 42,000원에서 49,000원 구간이에요.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오대리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만 뚫게 되면은 결국은 신고가 랠리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피어 같은 경우는 못해도 49,000원. 어제까지는 42,000원이었는데 조금만 더 부를게요. 49,000원.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추세 태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처럼 추세를 태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우리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9,000원. 49,000원에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어차피 여러분 당분간은 강하게 치고 못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면은 그냥 찍혀 눌리는 거예요. 언제? 이 21일 기준으로 25,900원 선까지는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커요. 만약 여기 위에 벗어나서 그냥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그 다음날은 찍혀 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스피어는 그날 여기 돌아와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걸린 채로 투자 경고로 지정당해버리면은 그거 시간만 더 쓰는 거거든요. 또 15일 동안 여 언저리에서 버티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차라리 안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세력이 여기 위로 종가 만들어버리면은 이 넥스트 21일 이후에 넥스트 15일 동안 못 올라가요. 또 여기 주변에서 머물러야 돼. 진짜 골 때리죠. 그런데 21일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이 주변에서 버틴다?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면은 이 넥스트 15일, 21일 이후에 넥스트 15일 동안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좋느냐? 여러분, 그냥 지금 잠깐 한 34,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나은 건지 이게 1번 가능성, 2번 버티다가 15일 동안 급등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3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코 뚫고 올라가 있다가 찍혀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15일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나은지 모델이는 2번이 낫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세력의 의도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자리 나쁘지 않으니까 최대한 매수를 해두시자. 어차피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눌리는 자리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매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 출발하기 전에 일단은 매집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스피어는 중요한 것은 물론 고점 매도 중요하지만은 오대리는 애매한 구간 노리시기보다는 그냥 49,000원 노리셔라. 딱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 자리 도달하기 전에 하여튼 출발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 최대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자. 그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지금 구간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준비하셔서 스피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어차피 흐름은 앞에서 다 잡아드렸으니까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공시 어제 3개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들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일단 중요도 낮은 공시부터 얘기해볼게요. 본점 소재지를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이가 이거 보자마자 2월 출세했는데 라고 했는데 강남에서 여의도로 이동을 한대요. 이 IFC가 여의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더현대 옆에 있습니다. 진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가 이 우리나라 국내 증권의 중심가로 본점을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별로 상관없는 공시고 사실 심장을 좀 살짝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공시는 이거였었죠. 또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스피어 유상증자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속회사에 대해서 경영사항,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니켈 사업소 있죠. 싱가포르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수단으로 그냥 생돈 주면 안 돼요. 이거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 진짜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일단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속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속회사를 유상증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고 이번 규모는 117억 규모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스피어가 확실히 돈이 모자라지는 않구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올라온 공시가 그거랑 연관된 공시인데요. 결국은 종속회사 투자를 하려고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지금도 100%거든요. 지분 100% 가지고 있는데 이 100% 유지하려고 다른 회사 안 주고 우리가 그냥 투자할 거다. 우리가 그냥 다시 사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데리가 대충 세하려 본 바로는 지금까지 한 11번째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니켈 회사, 싱가포르 소재 니켈 회사에 대해서 11번째 이렇게 유상증자를 감행을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어가 지난번 분기에서 순이익이 많이 까였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까였는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까였었거든요. 네, 정리해둔 내용 보시면은 매출액이 450억인데 영업이익이 7억이었어요. 이거 전부 다 투자를 하느라고 짜자자자 전부 다 까여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번 2분기 때는 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죠? 뭔가 영업이익률에서 좀 개선을 보여야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이제는 좀 개선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선이 있는지요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2분기랑 3분기까지는 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앞으로 스피어 향방에 대해서 파악을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런데 일단은 매출액 자체의 수주잔고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을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마냥 낙관적으로 말하기는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이제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런 별 이상한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지금쯤이면 신고가 랠리 이어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 분기 미뤄진 것뿐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피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피어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스피어는 역시 위로 올라가 줄 줄 알았다 라고 확신이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